안녕하세요. 행복씨앗입니다.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. 코스피는 1.05%, 코스닥은 0.76% 상승 마감했습니다. 코스피에서는 기관 투자자들만 순매수를 하고 외국인들은 순매매 규모가 오늘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.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다른 때보다 좀 많이 순매수를 했습니다. 자, 오늘은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 하나 보고 시장의 주요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먼저 제목 하나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요즘 80평생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. 그런데 사람들이 한 80살 정도 산다고 가정을 하면 그 중에서 한 34년만 흑자라고 합니다. 그리고 그 나머지 인생은 적자 인생입니다. 그러니까 뭐 어릴 때는 부모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라게 되는 거고, 또 나이가 들어서는 젊을 때 모은 그 연금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는 건데, 전체 80년 중에서 한 여기 34년이다 30년 보면 돈 버는 것보다 쓰는 기간이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는 기간이 훨씬 더 길죠. 그래서 우리가 자본소득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관련 내용들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통계청에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2021년 국민 이전 개정이라고 해서 오늘 나온 자료입니다.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사람의 한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뭐 통계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한 27세에서 61세까지 한 34년 정도 돈 벌어서 쓰고 쓸 거 쓰고 좀 남는 그런 시기가 있고, 그 중에서도 한 43세 정도 될 때가 흑자 규모가 가장 크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답니다. 또 그리고 그 나머지 27세 이전에는 적자 인생이고, 또 61세 이후에는 또 적자 인생이라고 합니다. 자, 이거 보면은 전체 사는 데 있어서 실제 흑자 인생은 그렇게 크지가 않죠. 또 그리고 뭐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아래쪽에 보면은 1인당 노동소득이라고 해서 그래도 그 정점이 한 43세 정도가 되고요. 실제 60세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래 노동소득을 얻고 있습니다. 그 말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퇴를 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. 우리가 노동소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, 그게 참 없기 때문에 노동력을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고 있어요.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죠. 그러다가 그 노동소득이라는 게 늘 가치투자연구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뭐 젊을 때는 뭐 아픈 것도 덜하고 해서 어떻게 뭐 벌면 된다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수록 몸은 쇠약해지고, 여러분들께서도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젊을 때만 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 많이 가지시죠. 또 그리고 또 약도 챙겨 먹어야 되는 나이가 점점 되기 시작합니다. 또 그리고 나는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사라질 수도 있고, 또 그리고 뜻하지 않은 사고로, 불의 사고로 인해서 노동력을 상실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할 것 같은 이 노동소득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흑자 인생 돈이 좀 남을 때 돈을 갖다가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자본소득을 끊임없이 추구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제교육이 정말로 잘못된 것 같아요. 이렇게 지금 통계적으로 나올 때도 이렇게 이미 이거는 뭐 오래전부터 이런 자료는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. 그러면 실제 우리가 노동소득을 통해서 돈 버는 시기가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시기 때 이 파란색 흑자 나는 이 부분을 세이브를 해서 자꾸 자본소득을 추구할 수 있게끔 국민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가르치지 않았죠.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이 자본소득을 얻는 사람들을 사회의 적으로 봐서 때려 죽일 놈의 새끼로 만들어 놔뒀다 아닙니까? 그러면 뭐 그렇다 손 칩시다. 뭐 노동소득을 벌 때는 괜찮은데, 그 결과적으로 이 연금모에 다 의지해서 살 수 없다는 거, 또 앞서 본 것처럼 이게 다 적자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좀 전에 봤잖아요. 그러면 이게 뭐 정부에서 이렇게 다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, 또 이게 흑자로 뭐 정부에서 보전해 주려 그러면 이
젊을 때 돈 벌 때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겠죠. 그런데 세금을 낼 돈이 없잖아요. 이게 사회교육이 좀 균형 있게 나아가지 못한다. 예,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자꾸 지금 끊임없이 가르치는 게 뭐 취업, 뭐 아니면 꿈, 어떤 노동자가 될 것이냐. 항상 초등학교 1학년 그 유치원 때부터 나는 자라서 이런 노동자가 되고 싶습니다. 계속 꿈 이야기를 계속합니다. 그 꿈이란 게 노동자입니다. 근데 그걸 가르치는 건 좋아요. 왜냐하면 노동소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. 우리가 돈이 없이 시작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팔아서 자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. 그런데 그 이외에도 노동소득 이외에도 자본소득을 얻는 방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주식 투자라든지 다른 투자를 통해서 자본소득을 얻는 방법이 있다는 걸 가르치고 병행할 수 있도록 어느 것이 좋다, 어느 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이게 서로 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균형감 있게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해요. 그래서 사회 갈등이 굉장히 심하죠. 앞으로도 뭐 그 부분은 아마 개선이 안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거 보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계산하고 계실 거예요. 지금 흑자, 적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거고 또 내가 언제까지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거고 그런 게 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이래 은퇴를 하고 경제적 자유를 좀 얻기 위해서 이 자본소득을 얻기 위해 가지고 지금도 이런 제 방송 이런 것도 보고 계시다 아닙니까? 그 전부 다 뭐 그렇다 그렇게 되지는 못하겠지만은 이런 거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정부의 연금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. 계속 깎아 들어갈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자본소득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은 죽었어요.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보면 노인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사회입니다.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볼 때 이 흑자 나는 이 규모도 세금으로 다 뜯어갈 거기 때문에 돈을 모으기가 점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 자녀들은 아마 우리보다 더 힘든 세상을 살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예전에 돈하고 어떤 시간 이런 관계를 말씀드렸죠.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돈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시간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돈과 시간이 반드시 적절하게 딱 집혀져야 됩니다. 어릴 때 돈이 적든 뭐 작다 하더라도 이 0세의 돈과 100만 원과 또 그리고 60세의 돈 100만 원은 전혀 다르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. 왜냐하면 0세의 돈은 60년간의 투자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은 정말로 자녀가 태어나자마자부터 뭐 정부에서 놓는 여러 가지 지원금들도 있잖아요. 정 없어서 그 돈을 써야 되는 경우이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애한테 이렇게 주어지는 돈 아니면 뭐 이렇게 어른들이 귀엽다고 주는 돈이 있죠. 그런 돈들 전부 다 모아서 자녀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장기 투자로 쭉 진행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게 되면 애가 사회에 나갔을 때 이미 자본소득을 갖다 어느 정도 거둔 상태에서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. 푼돈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모아두면 굉장히 큰 돈이 됩니다. 그래서 하여튼 뭐 아쉬운 거는 일단은 이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에 대해서 적절하게 균형감 있게 가르치지 못하고 노동소득에 대해서 한쪽으로 편향돼서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지금 아쉽습니다. 우리나라로 좀 아쉽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흑자로 이렇게 사는 인생 동안에 어릴 때 이렇게 균형감 있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뭐 있는 거 다 소비하고 떼차 본다고요. 이 노후 대비를 안 한다는 게 또 굉장히 아쉽고 또 그리고 이 노후가 뭐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뭐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기 좀 어렵죠. 그런 것들도 좀 아쉽습니다. 그래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공부를 좀 해야 되고 이 적자 인생에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은 미리미리 이 자본소득 얻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. 이걸 갖다가 균형감 있게 한 사회에 살면서 가르치고 적절하게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는데 쉘이 마시 뭐 개새끼도 진짜 하여튼 뭐 한쪽만 나눠가지고 편갈라서 사람들이나 막 이간질 시키고 얻고자 하는 것들은 저거 권력 유지에 의해서 저거 권력을 얻어서 저거나 좀 편하게 살라고 대다수의 국민들을 갖다가 호도시키고 하는 것, 이 사회가 미안합니다. 하여튼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.
깨어나십시오. 자, 오늘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은 금융투자 쪽에서 아까 내가 나도 모르게 여기 나왔습니다. 미안합니다. 자, 일단은 좀 후회되긴 하네. 일단 취소하겠습니다. 요구한 거는. 자, 일단 세력들이 오늘 외국인들이 이런 거 좀 매집을 했고요. 기관들이 이런 거 좀 매집해서 서로 수급이 좀 엇갈리는 그런 상태이죠. 그래서 지금 일단 금융투자 이 매매는 방향성이 없다고 보고요. 어제 매수가 했다고 아니면 오늘 순매수했다고 해서 내일 또 계속 이어진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. 개별 종목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들 좀 들여다보면은 18개 종목이 있는데, 자, 보면은 그 중에서 중해제약 있죠. 중해제약은 좀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.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쭉 가가 상승 추세까지 갔다가요, 다시 미끄러져서 뚝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. 그리고 좀 골이 깊어가지고 이런 신호까지, 상승 반전 신호까지 떴는데, 아마 이렇게 주가가 좀 더 오르게 되면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으로 진입을 곧바로 할 것 같아요. 회복 구간을 뛰어넘는데 말이에요. 왜냐하면 여태 지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요거는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으로 가게 되면 충분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종목도 뭐 괜찮긴 하죠. 괜찮은데 그렇게 뭐 주가가 싼 상태도 아니고 비싼 상태도 아니고 뭐 좀 그렇죠. 지금 세력들은 분명히 들어와 있어요. 왜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. 앞으로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분명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더 갈 수 있다 생각이 되지만, 뭐 내가 처음에 들고 있다면 몰라도 처음에 내가 신규 매수하는 입장에서 굳이 이 종목을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겠죠. 대한항공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, 삼성물산도 괜찮아요. 그런데 지금도 세력이 분명히 들어와 있는 거예요. 들어와 있는데 뭐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. 이게 뭐 싼 것도 아니고 뭐 중간점 어느 좀 있죠. 조금 비싼 편이죠. 그런데 이것도 좀 조정이 된다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, 삼성전기에는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. 또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. 굉장히 좋은데 지금 참 들어가기는 그렇죠. 그런데 이 종목은 정말로 물려봐야 되는 거예요. 조선주들은 진짜 물려봐야 됩니다. 그래서 내가 10년 들고 있을 자신 있다, 이런 사람들 들어가고, 현 시점에서 그 정도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이 종목 들어가면 안 되겠죠. 또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는 또 다르죠. 신세계푸드는 물론 이렇게 된 종목은 재무 상태에 반드시 들어봐야 됩니다. 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 세력이 이제 들어와서 하락 추세를 지금 좀 돌려놨잖아요. 그리고 그간 이렇게 하락 반전, 상승 반전 쭉 신호를 보면 앞으로 이렇게 파란색 점들이 더 많이 이만큼 생길 거다 생각해 볼 수가 있고, 그러면 이건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죠. 그 앞서 본 종목하고 앞서 어떤 종목 봤습니까? 이게 SK네트워크하고 전혀 다르죠. 차라리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. 오늘 뭐 본 종목들이 전부 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그 중에서 차라리 이걸 갖다가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자, 여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는 기간에 비해 가지고 흑자로 사는 인생은 정말로 많지 않습니다. 많지 않고, 또 때로 뭐 사람들이 금수저, 뭐 흑수저, 은수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, 태어날 때부터 부모한테 정말로 좀 많은 돈을 물려받는 사람들은 정말로 극소수에 불과한 거예요.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노력에 의해서 살아가고, 또 이게 편견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대충 상황이 이러니까 알아서 좀 대비하라는 이런 자료들도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 뭐 가치투자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고, 들러리 서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. 들러리 사는 인생. 그게 뭐냐면은, 그래요. 그 사람들이 이래 살다 보면은 전부 다 뭐 묵고 사는 게 바빠서, 야, 네가 정치 좀 하고, 네가 좀 일 밖에 나서 좀 일 좀 해라. 그 대신 우리가 세금 모아가지고 네 묵고 살도록 해줄게. 그 4년 동안 세금 어디 당선돼서 4년 동안 먹고 사는 거예요. 그 지가 돈 버는 게 아닙니다. 국민들이 바빠서 대신 일을 해주니까 좀 주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달콤해가지고 4년 동안 시에기도 막 힘도 좀 있고 막 하다 보니 그게 취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을 하지 않고 편걸나서 괴롭히고 있어요. 오히려 지 개인을 위해서 국민들을 덜리 시합버린다고. 그래서 그중에 앞장선 놈들 몇 차례 하나씩 주기도 하고, 이런 못된 행위질을 하면서 나라를 망쳐먹고 있습니다. 이게 제도가 잘못된 거예요. 그러면은
그런 걸 알고서 덜러리 쓴다던가 그 새끼들 권력을 갖다가 잡는 데 있어서 아무 줏대 없이 바람잡이는 하지 마라 이거예요. 그런 갈 시간 있으면은 빨리빨리 자기 자본 소득을 얻어서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각자 도생의 길로 가는 게 훨씬 더 바랍니다. 자, 끝으로 오늘이 지금 이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30 북산의 엑스포 이게 이제 개최지가 결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. 사우디하고 경합을 하는데 이탈리아는 포기했고, 그러면 만약에 저게 되면은 그나마 이렇게 나라에 돈이 좀 돌아갈 만한 구실이 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돈이 좀 회전할 수 있는 구실이 좀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. 되면 좀 경제가 좀 활성화될 건데, 사우디가 워낙 지금 저것도 먹고 살라고 석유가 지금 다 고갈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석유를 좀 안 쓰려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우디도 저기 아마 사활을 걸었을 겁니다. 좀 다른 쪽으로 한번 나아가 보려고. 그래서 우리보다 한 1년 정도 뭐 더 일찍 시작을 했고 또 돈도 많아서 막 뿌려대기 때문에 이렇게 될런지는 모르겠어요. 되면 참 기적적인 일이 되는 거고 이거죠. 어쨌든 간에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, 우리 뭐 정부나 또 우리 부산시나 또 여러 기업 하시는 분들께서도 또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무쪼록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